이번 시간에는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1번은 20 이상 40 미만인 자연수 x에 대하여 분수 x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다.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20 이상 40 미만인 자연수에 대하여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 수가 유한소수가 되죠. 그래서 20을 보면 20은 소인수분해하면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어서 2나 5뿐이죠. 그래서 20은 맞고 21은 3, 7이 들어가니까 안 되죠. 22도 2 곱하기 11이니까 안 되고 소인수분했을 때 2나 5뿐인 것은 25는 5의 제곱이니까 5, 25가 되어서 가능하죠. 그래서 25도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32를 보면 소인수분해하면은 32는 4, 8, 32가 되어서 4는 2가 2개, 8은 2가 3개니까 모두 2가 5개 곱해진 수가 되겠죠. 그래서 32도 소인수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밖에 없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33, 4, 5, 6, 7, 8, 9 다 안 되죠. 40은 되지만 문제에서 20 이상 4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유한소수가 되는 x는 20, 25, 32의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한 번 더 정리하면 분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기하분수로 만든 분수의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분수 13분의 7을 순환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64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순환마디를 보면 6개죠. 그래서 전체 64번째까지면 64를 6으로 나누면 6 곱하기 10 더하기 4개가 남죠. 64라는 수는 60 더하기 4니까 그러면 네 번째 수인 5, 3, 8, 4까지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0번을 더합니다. 순환마디를 더해보면 5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이 하나의 순환마디가 되죠. 그러면은 이 순환마디가 모두 10번 곱해서 60번째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4개를 더 더하면 됩니다. 4개라는 것은 순환마디 처음부터 5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4까지를 합하게 되면 소수점 아래 64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모든 숫자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만 계산을 하면 되고 5, 3, 8, 4, 6, 1은 4, 6 더하면 10, 그 다음에 5, 3 더하면 8, 2, 8이 16, 26, 27이 되죠. 27 곱하기 10. 그 다음에 5, 3, 8, 4를 더하면 12, 15, 20이 되죠. 그래서 20을 더하면 모두 270에 20을 더하니까 29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한 식에서 x제곱항의 개수를 a, xy항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그 두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우선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보면 먼저 괄호를 풀어봅니다. 마이너스 2, 4, 8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2, 6, 12xy 플러스 자 그 다음에는 괄호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나누셈 식이니까 한 번 더 씁시다. 8의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y
나누기 4xy인데 곱하기로 하면은 역수를 취한다 그랬죠. 4xy 분의 1. 한 번 더 쓰게 되면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12xy. 이제는 8x제곱 y제곱에 4xy를 하면 4xy분의 8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y분의 4x세제곱 y. 물론 나중에 이 계산이 익숙해지면 중간의 과정은 한 번 더 생략해서 바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x제곱 12xy. 이제 8, 4 약분하면은 숫자는 2가 남고 xy 하나씩 없어지니까 2xy가 남겠죠. 마이너스 4, 4 약분하면은 1이고 xy 하나씩 없애면 x제곱만 남죠. 그래서 동량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9x제곱 12xy, 2xy 더하니까 플러스 14xy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a와 b를 구해보면 a는 x제곱 항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b는 xy의 개수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9에다가 더하기 14가 되어서 5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계산이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인데 1번을 보면 제곱의 제곱은 거듭 제곱은 곱하는 거죠. 그래서 x에 2 곱하기 3 그 다음에 곱하기 y는 3 곱하기 2 곱하기 x에 3 곱하기 3이 되어서 정리를 하면 x에 2, 3은 6 더하기 3, 3은 9 y에 2, 3은 6이 되죠. 따라서 x에 15, y에 6성. 그래서 1번은 계산이 맞죠. 2번은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이고 a에 2, 3은 6이니까 맞습니다. 2번도. 3번도 보면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이고 x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은 27, y의 세제곱의 세제곱은 3, 3은 9, y의 9제곱이죠. 그래서 3번은 9y의 6제곱 했으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을 보면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맞고 x 3, 3은 9성 y 세제곱 맞죠. 5번도 보면은 x의 제곱 한번 풀어 쓰게 되면 x의 제곱 y는 2 곱하기가 되어서 4제곱 나누기는 곱하기로 하고 역수를 취하면 x에 2, 3은 6 y에 3, 3은 9분의 1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x제곱과 x6제곱을 약분하면 분모에 4개가 남고 y에 4개 9개니까 분모에 5개가 남아서 5번은 맞죠. 그래서 4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비례식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선 5번을 볼 때는 x 대 y가 1대 2라고 하면 x, y의 관계는 안쪽 항을 내항이라고 하죠. 내항. 비례식에서 바깥의 두 항을 외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비례식은 내항의 곱은 즉 y 곱하기 1은 외항의 곱인 x 곱하기 2와 같다. 따라서 y는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은 y는 2x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식을 한 번 더 다시 써서 구해보면 y의 제곱 3xy분의 4x제곱 마이너스 3xy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y 대신에 전부 2x로 바꿉니다. 조건에서 y는 2x니까 그래서 2x의 제곱 3x에 y 대신에 2x를 넣습니다.
4x 제곱에 마이너스 3의 x에 또 y 대신에 2x를 넣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x의 제곱은 4x 제곱 더하기 3x에 2x를 곱하면 2, 3은 6x 제곱이죠. 분자 부분은 4x 제곱에 마이너스 2, 3은 6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4 더하기 6은 10x 제곱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겠죠. x제곱은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5번 같은 문제는 주어진 조건의 비례식의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x 대 y가 1대 2라면 내항의 곱인 y 곱하기 1은 외항의 곱과 같고 이 식에서 y는 2x라는 조건을 찾아서 주어진 식에 y 대신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은 자연수 mn에 대하여 12m 곱하기 18n은 2의 12제곱 곱하기 3의 18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m분의 n의 값은 결국 m과 n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 12의 m과 18의 n을 정리를 해봅시다. 12의 m 곱하기 18의 n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 12는 4, 3,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m 제곱이 되죠. 18은 2, 9,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에 n이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2의 2m 곱하기 3의 m 곱하기 2의 n 곱하기 3의 2n.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2의 2m 플러스 n 곱하기 3의 m 플러스 2n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2의 12제곱 곱하기 3의 18제곱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2m 플러스 n은 12가 되고 3m 플러스 2n은 즉 m 플러스 2n은 18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좌우변이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m과 n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을 1번이라 하고 밑에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 먼저 대입을 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에 2를 곱해서 소거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식에다가 2를 곱하고 이 식을 빼봅시다. 그러면 식을 다시 한 번 더 쓰면 4m 플러스 2n 24가 되고 m 플러스 2n은 그대로죠. m 플러스 2n 18이 되어서 위에서 밑으로 빼면 3m은 24에서 18을 빼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m이 2라는 것을 구했죠. 그러면 m2를 1식에 대입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n은 12가 되어서 n은 8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 m분의 n은 m은 2고 n은 8이 되니까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지수법칙을 아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죠. 다음 7번은 자연수 n에 0.5
순환소수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0.5를 곱했더니 정답과 오답의 차가 0.1이라는 순환소수가 되었다. 이때 n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7번은 우선 0.5라는 것을 순환소수 0.5를 계산을 하게 되면 x를 0.5 순환소수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0.555 이렇게 반복이 되는 수죠.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10x는 5.555로 나가죠. 그래서 10x에서 x를 빼면 소수 부분이 다 사라지고 정수 부분인 5만 남겠죠. 그래서 9x는 5가 되어서 x는 9분의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 순환소수는 분수로 고치면 9분의 5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과 오답의 차가 0.1이라는 것은 정답 빼기 오답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의 절대값을 구하면 또 y를 예를 들어서 0.1 순환소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0.111 이렇게 나가는 거죠. 10y를 구하면 1.111이 되고 10y에서 y를 빼면 1만 남겠죠. 소수 부분은 다 없어지니까. 따라서 9y는 1이 되어서 y는 9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y가 바로 0.1이죠. 0.1이라는 순환소수가 9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빼기 오답을 하게 되면 어떤 자연수 n에 0.5 순환소수를 곱해야 할 거를 그러면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정답은 9분의 5n이 되겠죠. 9분의 5n n에다가 9분의 5를 곱했으니까 빼기 오답을 하면 0.5는 10분의 5가 되어서 2분의 1이죠. 약분을 해버리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연수 n을 하면 되겠죠. 2분의 1n. 이 차이를 계산을 하면 통분을 하면 18분의 10n이 되고 9를 곱하면 18분의 9n이 되겠죠. 따라서 18분의 1n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인 18분의 1n이 바로 0.1 순환소수니까 9분의 1이라는 거죠. 따라서 n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은 순환소수 2.47141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순환마디는 471, 471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순환마디 471은 맞고 2.471의 처음과 끝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은 분수로 나타내면 909분의 2471 빼기 2이라고 했죠. 그러면 x를 2.47141이라고 하면 먼저 순환마디만큼을 정수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곱하게 되면 100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0x를 구하면 2471.471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1000x에서 x를 빼면 소수 부분인 471은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정수 부분만 남죠. 앞에 자연수 부분 2471 빼기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99x는 2471 빼기 2가 되어서 구하려는 x는 999분의 2471 빼기 2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909라고 했으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4번도 알아보면 순환소수이므로
유리수이다. 맞죠? 순환소수는 전부 유리수입니다. 보기 5번은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다 라고 했는데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입니다. 그런데 순환소수 2.47147은 무한소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틀렸습니다. 9번은 다음 중 소수로 나타냈을 때 무한소수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죠. 그래서 무한소수가 되는 것은 기하분수로 나타낸 분수에서 분모가 2나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무한소수죠. 2나 5뿐이면 유한소수입니다. 그래서 20분의 7을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7이니까 20분의 7은 유한소수가 되겠죠. 210분의 49를 보면 소인수분해 하면은 3, 7, 21, 2, 5, 10이니까 소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9니까 7 곱하기 7이 되어서 7 하나는 약분이 되지만 밑에 3은 약분이 되지 않죠.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2나 5 이하의 소인수인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소수입니다. 12분의 11도 해보면 12는 4, 3, 12가 되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1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에 2나 5 이하의 소인수인 3이 있죠. 이럴 때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다음에 3의 제곱 5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5를 보면 3, 5, 15죠. 15는 한 번 더 씁시다. 3 곱하기 5,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하면 3 하나는 약분되고 5 하나 없어지고 나면 3이 분모에 하나 남죠. 그래서 이것도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분의 35는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분의 5, 7, 35. 그래서 7이 약분되고 없어지니까 분모에는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죠.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에는 무한소수가 되는 것은 모두 3개가 되겠습니다. 10번은 어떤 식에서 3a-4b 플러스 5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이 식을 더했더니 8a-7b 플러스 6이 되었다. 옳게 계산했을 때 답은 이라고 했는데 10번 문제는 어떤 식을 x라고 하면 어떤 식 x에서 빼야 할 거를 잘못해서 더했더니 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3a-4b 플러스 5를 하니까 8a-7b 플러스 6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x는 이 더해진 이 다항식이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빼면 되겠죠. 8a-7b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3a-4b 플러스 5를 하면 괄호를 벗겨내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7b 플러스 6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5가 되죠. 동량끼리 정리하면 8a에서 3a를 빼니까 5a 마이너스 7b 플러스 4b니까 마이너스 3b 상수는 플러스 6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빼야 할 거를 잘못해서 더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식에서 즉 5a 마이너스 3b 플러스 1에서 빼기를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5를 하면 되죠. 그러면 옳게 계산했을 때의 답을 얻을 수가 있고 5a 마이너스 3b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5를 하면 동량끼리 정리하면 5a 빼기 3a니까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4b니까 플러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옳게 계산했을 때의 답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2 수학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해 1회 문제 중에서 10번까지를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